안녕하세요.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한번 재밌게 하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1부터 3까지. 네. 1. 일찍부터 나오고 싶었던 프로에 2. 이렇게 초대돼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3. 삶에 필요한 내용만을 엄선하여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강사 박인옥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남편을 보고 여전히 가슴이 뛰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전히 남편을 보고 가슴이 뛰면 심장병이랍니다. 남편이 멋져 보이십니까? 남편을 보고 여전히 멋져 보이면 백내장. 남편과 대화를 할 때 콧소리가 저절로 나오면 갑상선 질환. 오늘도 남편하고 달달한 차 한 잔이 마시고 싶으면 당뇨병이랍니다. 괜히 잘 걷다가도 남편하고 이렇게 남편 쪽으로 기대고 싶으면요 관절염이래요. 네, 우스갯소리로 나온 이야기지만 우리가 살면서 내 짝꿍과 여전히 달달하고 여전히 가슴이 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이런 유머가 있어요. 주방에서 아내가 음식을 하면서 거실을 향해서 소고기 먹을래? 돼지고기 먹을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남편이 본인한테 얘기한 줄 알고 아무거나 먹지 뭐 된장찌개 어때? 이러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당신 말고 우리 해피 이랬대요. 강아지한테 물어봤는데 남편이 본인한테 물어본 줄 알고 착각을 한 거죠. 네, 강아지들이 요즘은 집안에서 서열이 누군지 다 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이 방 저 방에도 어떤 방, 우리 서방. 이 집 저 집에도 어떤 집, 네,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또 어렵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불경기 이러지만 제가 오늘 주제를 코로나를 이기는 힘, 재미가 세상을 바꾼다라고 정한 이유는요. 우리가 늘 입에 달고 살듯이 재미가 없어. 영화가 재미가 없어. 책이 재미가 없어서 읽기가 싫어. 이렇게 재미를 입에 달고 살면서 정작 본인이 재미를 일부러 찾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 재미가 세상을 바꾼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네, 제가 처음부터 시작을 할 때 제 소개를 1, 2, 3으로 했잖아요. 소개를 좀 재밌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부터도 명함을 바꿔보면 도대체 이분이 누군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개를 재밌게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나를 확실하게 각인을 시키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의 방법이 또 삼행시가 있습니다. 본인의 이름의 특징과 이미지를 담아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또 내 자녀 이름에 용기가 없으면 용기 있는 이름으로 붙여주고요. 남편이 요즘 힘이 없다 이러면 남편 이름에 힘을 북돋아주는 삼행시를 지어주는 거예요. 제 아들은 안태준입니다. 안태준, 사랑하는 내 아들아. 태어날 때부터 너는 아주 소중한 존재였단다. 준수와 외모에 공부도 잘하면 얼마나 좋겠니? 이렇게 지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삼행시로 본인의 특징과 이미지를 담아주시거나 용기가 없는 내 남편이나 내 짝꿍한테 용기 있는 이름으로 지어줘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면 김용자 기자가 내 남편 이름이다 이러면 김씨 문중에 최고의 남편. 용기도 대단하고 리더십도 있습니다. 기차게 멋지십니다. 이렇게 그렇게 지어주면 남편이 왠지 어깨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세 번째는요. 안녕하십니까. KBS, MBC, EBS 많은 분들이 거기에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을 때 나가고 싶은 아무개 인사드리겠습니다. 해보시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요. 서울법대를 나와서 변호사 사무실 하고 있고 서울에 5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 서울법대 나왔어? 건물도 있어? 이럴 때 그런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아무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본인 소개를 확실하게 누구 엄마입니다. 어디 삽니다. 네, 가족은 어떻습니다. 이런 것 대신에 본인 소개를 확실하게 재밌게 특이하게 해서 암기를 시키는 거예요.
다음은 박수 3번 짝짝짝, 박수 2번 짝짝 이렇게 한 다음에 반갑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아무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가지고도 소개를 하거든요. 월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외부 강의를 다닙니다. 수많은 곳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멋진 분들은 처음 뵀습니다. 목소리를 높여가며 대한민국을 웃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로 25년째입니다. 토라지고 화내고 우울한 분들을 웃게 해드립니다.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제 사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이록 인사드리겠습니다 하거든요. 이것이 어려우시면 또 이런 방법은 어떨까 싶어요. 저는 유머 강의를 하고 있는 박이록입니다. 동심불에 저를 비교한다면 팔색조입니다. 왜냐하면 변화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대한민국을 웃게 한 일입니다. 저의 매력 포인트는 순발력입니다. 이 자리에서 저를 소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렇게요. 제 남편은, 제 아내는, 제 딸은, 제 아들은 가로 안에 한번 넣어보시도록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소개가 정리가 되거든요. 이 기회에 한번 내 가족들 소개하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요. 오늘 주제가 재미가 세상을 바꾼다잖아요. 왜 재미가 좋은가? 중국집에 자장면을 시켰는데 돌이 나온 거예요. 야, 빨리 주인 바꿔. 주인이 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고객님. 뭐야, 자장면에 돌이 나왔잖아.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어머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탕수육에 당첨되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무슨 돌이 이벤트성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고객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장면에 돌이 나왔고 또 주인의 입장에서는 불만 고객을 탕수육 한 그릇 드림으로써 해결이 된다면 훨씬 더 낫겠죠. 제가 재래시장을 갔는데요. 할머니가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콩을 팔고 계시는데 이렇게 쌓아놓은 콩에 편말 2개 딱 꽂혀 있는 거예요. 한쪽에는 북한산, 옆을 딱 봤더니 통일되면 국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분들마다 이거 보고 다 웃었습니다. 이렇게 고객 시선 끌면 장사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저는 어려울수록 심각하게 사시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가 하루에 몇 번 생각할까요? 몇 번 생각할까요? 5만 번. 너는 왜 5만 가지 생각을 다 해? 이러잖아요. 그 중에 96%가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고민이랍니다. 해결될 고민은 4%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그 고민을 밤새 붙들고 머리가 아파, 잠이 안 와, 마음이 아파 이러는데요. 내려놓을 건 내려놓으시고 좀 재밌게 사시려고 노력하신 건 어떻습니까? 불경기가 아니라 불같은 경기야 이러면 왠지 경기가 불같이 일어나는 현상이 되거든요. 어차피 일어난 일 가지고 너무 고민하시고 본인 들들 볶지 마시고요. 그냥 재밌게 그래 어차피 일은 일어날 일이었어. 그렇다면 어떻게 즐겁게 어떻게 재밌게 살아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다이어트에 성공하시려면 3가지만 안 드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2번째, 점심. 3번째, 저녁. 이 3가지만 안 드시면 살이 쫙 빠집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면 죽잖아요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배 나왔네? 나는 배가 나온 게 아니라 가슴이 들어간 거야. 야, 너 학교 다닐 때 키가 작더니 여전히 작네. 땅에서 될 땐 작지만 하늘에서 될 때 훨씬 커. 야, 너 돈 없지? 난 돈 없지만 알부자야. 네가 무슨 알부자야. 계란 2판 들여놨어. 이렇게요. 내가 못생긴 게 아니라 네가 이쁜 거야. 내가 키가 작은 게 아니라 네가 큰 거야. 내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네가 많은 거야. 내 남편이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네 남편이 돈을 잘 버는 거야. 이렇게 생각만 바꿔도 기분은 훨씬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문제 해결이 안 될 때 그걸 갖고 계속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닌데요. 재미는 창의성과 연관이 돼 있거든요. 왜?
재미는 창의성이기 때문에요. 생각지도 못한 걸 생각해내서 웃게 되는 경우 많거든요. 제가 오늘 오면서 전봇대에 이렇게 써 있는 문구를 봤어요.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욕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싫어하는 욕이 뭘까 하고 봤더니 식욕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싫어하는 욕, 식욕. 그래서 이렇게 딱 밑에 보니까요,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고객을 모으는 그런 홍보 문구였어요. 제가 음식점을 갔더니요, 딱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그 문구에, 옆에 문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산천은 무과되 물은 셀프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물을 마시면서도 웃었는데 뒤에 손님도 물을 마시려고 하다가 웃으시더라고요. 우리가 돈 안 드는 이런 문구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웃을 수 있다면 우리는 서로 좀 노력을 해서 이런 문구 만들어 보는 건 또 어떨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며칠 전에는 지방을 갔다 오면서 화성주유소라는 곳을 들렀습니다. 근데 화성주유소 오행시가 써 있는 거예요. 화를 내시고, 성 내시고, 주유를 안 하시고, 유별나게 구셔도, 소중하게 고객을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제 입으로 그걸 읽기만 해도 고객 대접 받은 느낌 확 받았거든요. 또 여러 방송국에 나온 집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거기 방송국에 나온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나오는데 너무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방송국에 나온 집 왜 이렇게 맛이 없어 하고 딱 봤더니 안자가 작게 써 있는 거예요. 안 나온 집. 거기 제가 딱 보니까 안 나온 집. 그 밑에는 또 곧 나올 집. 아니 언제 나오는데요? 해를 안 정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거 보고 웃고 났더니 정말 맛없다고 투덜거릴 제 마음이 눅눅지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쌓일 수도 있고 풀어질 수도 있고, 재미가 있으면 행복하고요. 재미있으면 돈 벌 수 있고요. 재미있으면 저는 인간관계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만나자마자 매일 충고질을 하고 또 핏대 내고 이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요즘요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 또라이가 있답니다. 그 또라이가 그만두잖아요. 딴 또라이가 그걸 채운답니다. 네, 그분이 또 그만두면요 다른 사람이 채우는데 4명. 그중에 또라이가 없다? 누가 또라이? 내가 또라이랍니다. 어느 곳에든 그런 분 한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래 사람 사는 데니까 이런 사람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 없죠.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매일 아침에 출근하시면 야 좋은 의견 쓰면 내봐. 빨리 좋은 의견 쓰면 내봐. 아니 좋은 의견이 아침부터 나옵니까? 그래서 생각을 바꿨대요. 이제 내가 좀 재미있는 사장이 돼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딱 출근을 했더니요. 이 직원이 막 늦어갖고 허겁지겁 출근하면서 문을 딱 열더래요. 사장님을 보면서 사장님 언제 출근하셨어요? 언제 나오셨어요? 이러더래요. 나 62년 전에 나왔다 이랬대요. 딴 데 같으면 너 또 늦었어 때려쳐 이러는데 그냥 재밌기로 생각하고 한번 말을 던져봤대요. 나 62년 전에 나왔다. 그랬더니 직원하고 사장님이 같이 얼굴 보고 깔깔 웃으면서 그 다음 날부터 그 직원이 일찍 출근하는 걸 목격을 하셨답니다. 그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동안 강압적이고 카리스마 있는 리더로만 고집을 했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나도 편하고 상대방도 재밌게 받아들이니까 분위기가 훨씬 나아지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좋은 의견 쓰는 내 바 대신에 또 한 번 활용을 했답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아침이네요. 제 친구가 6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글쎄 6살이 되도록 엄마 아빠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말 못하는 네 심정 오죽하겠냐. 우리 호랑이 보러 서울랜드에 가자 이러고 데려갔대요. 데려가서 실컷 놀아라. 애가 막 놀다가 아빠를 딱 쳐다봤더니 우리에서 뛰쳐나온 호랑이가 아빠 향해서 마오고 있대요. 얘가 속으로 저걸 어쩌지 하다가 순간적으로 아빠 피 이런 거예요. 이 아빠가 아들아 이렇게 잘하는 말을 왜 여지껏 하지 않았냐. 아빠 살면서 이렇게 다급한 적이 없었잖아요 이랬대요. 그 얘기를 사장님이 아침 회의 때 하시면서 여러분 요즘처럼 힘들 때가 없었습니다. 우리 이럴 때일수록
힘과 마을 모아서 위기를 헤쳐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긴 말 늘어놓는 것보다 이런 얘기 한마디가 직원들에게는 재미도 주면서 그래, 사장님이 요즘 힘들구나. 우리 열심히 힘을 합해서 생산성을 높이는데 한번 힘을 모아보자. 이런 다짐을 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금 치밀하게 신중하게 사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이 마음을 열고 생활하는 건 어떨까 싶어요. 사람이 손을 빌어서 일을 하게 되면요 20%에서 30% 효과, 머리를 빌어서 일을 하게 되면 40%에서 50% 효과, 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면요 120% 효과를 낼 수 있답니다. 이것은 유언 컴블리의 문국현 회장님이 얘기하신 3H라고 하거든요. 핸드, 헤드, 허드에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이렇게 감성을 활용하게 되면 120%의 효과가 난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내가 너무 강압적이지 않았나, 카리스마만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리더들께서는 오늘 이 시간부터 재미있는 한번 경영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듭니다. 재미경영 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재미경영의 핵심은 인간경영입니다. 인간경영. 내부적인 고객인 직원들을 즐겁고 신나게 하면요 외부적인 고객인 고객들에게 친절 서비스는 저절로 된다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분은요 영업을 하시는데 할 때마다 항상 1등을 하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할 때마다 1등 하십니까? 저는 한마디만 잘합니다. 아파트를 방문해서 띵동 안에서 아줌마 딱 나오면 아가씨 엄마 집에 계세요? 이런대요. 어머 제가 아가씨로 보여. 들어오세요. 설마 본인이 아가씨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마디로 인해서 고객의 마음을 열 수 있었다는 거죠. 저 역시도 딱 강의장에 들어가면 딱 이렇게 팔짱 끼고 너 얼마나 잘하나 두고 보자 이런 분 계세요. 그럼 제가 그분을 뵙자마자 어머 선생님 언제부터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분이 어이없어서 웃으세요. 선생님 섬에서 나오셨죠? 아닌데요. 저 성산동에서 왔는데요. 아니에요. 핸섬. 선생님 여기 뭐 밑에 떨어졌네요. 이러면 밑에 이렇게 쳐다보세요. 선생님의 매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 묻으셨네요? 이렇게 쳐다보셔요. 네, 잘생김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유치하죠.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화를 내시거나 인상 쓰는 분 여지가 한 분도 안 계셨거든요. 대인 관계에서 이렇게 재미있는 사람들은 인기가 최고거든요. 왜? 만나면 즐겁거든요. 또 만나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고요. 만나면 좋은 정보를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스트레스를 끌어안지 마시고 내려놓고 내려놓으시고 좀 즐겁게 사시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도 제가 많이 드리거든요. 소재를 많이 드리고 그냥 그걸 늘 가까이 두고 읽어보시고 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장수마을이 있습니다. 그 장수마을에는 5년 동안 돌아가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기자분이 취재하러 갔어요. 아니 어르신 어떻게 이 마을에는 5년 동안 돌아가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까? 맞아요. 우리는 5년 동안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마침 상여가 나가고 있어요. 아니 어르신 돌아가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고 하더니 지금 이 상여는 뭐예요? 이 할머니께서 웃으시면서 의사가 굶어 죽은 거예요 이랬대요. 네, 이렇게 재밌게 사니까 돌아가신 분이 없어서 의사가 굶어 죽었다는 거 정말 해학적이지만 우리가 아프지 않고 사는 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또 우리 남편들 혼자 처자식 먹여 살리라고 너무 힘들다고 푸념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어느 남편이 나만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 부인은 집에서 놀고 먹고 매일 살 뺀다고 저럽니다. 우리 아내가 제가 돼서 출근하고 제가 아내가 돼서 좀 편안히 쉬고 싶습니다. 정말 성별이 바뀌어서 아내는 출근하고 남편은 이제 아내가 돼서 청소합니다. 청소하고 나면 빨래해야죠. 빨래하고 나면 설거지해야죠. 설거지하고 나면 애들 또 밥 해줘야죠. 하루 종일 엉덩이 붙일 시간이 없더래요. 하나님, 우리 아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줄 몰랐습니다. 저 다시 남자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어머 어쩌냐, 너 어제 임신했다 이랬대요. 쌤통.
그 상황이 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섭섭함을 느끼게 되면 그래, 그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 나라도 그랬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이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갈등의 해소. 사람들 간의 갈등이 굉장히 많은데요. 요즘은 별거 아닌 것 같고도 막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도 좀 여유 있게, 재미의 요소 중에 여유, 배려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긍정적인 거. 그런 데서 배려심이 저는 나온다고 생각해요.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클린턴하고 힐러리하고 외출을 하는데 딱 가보니까 네, 힐러리의 그 국민학교 때 친구가 주유소 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클린턴이 한마디 던집니다. 당신이 저 남자랑 결혼했으면 주유소 사장 마누라가 됐을 텐데. 힐러리가 웃으면서 아니죠.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겠죠. 이랬대요. 그 남편이 얼마나 무안하겠습니까? 이런 촌철살의 한마디가 또 웃음을 자아낼 수도 있죠. 네, 지방에서 출장 오신 분이 근처에 모텔에 들어갔어요. 너무너무 지저분해요. 주인장, 이 돼지 우리에서 하룻밤 잔데 얼마요? 손님이 자기 그 숙소를 돼지 우리라고 표현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주인이 웃으면서 네, 손님 한 마리가 주무실 땐 4만 원, 두 마리가 주무실 땐 5만 원 되겠습니다. 그 돼지 우리라고 표현한 분이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저는 이런 게 요즘 현대인들에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 열이 풀풀 나 뚜껑 열려 이러시지 말고 여유롭게 딱 한마디를 던지시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저에게 재밌는 소재를 달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드렸더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다 들렀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사시면서 미워하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할머니 한 번 딱 손을 드셨어요. 잠깐만 나와주시죠. 어떻게 지금까지 사시면서 미워하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까? 할머니가 꾸부정에 나오시더니 다 죽었어 그런 거예요. 이 얘기를 목사님이 하시면서 여러분 아무도 미워하지 않기는 너무너무 힘이 든가 봅니다. 말씀 열심히 그 신앙생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강론을 하실 때는 정말 조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또요, 제가 인천에 살고 있는데 엿장수 공연을 월미도에서 한다고 해서 제가 갔습니다. 4명의 남자들이 한결같이 여장을 하고 엿장수 공연을 하는데요. 너무 재밌어서 제가 이렇게 턱받치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3명은 마지못해 치는데 한 명 얼마나 신나게 치는지 옆에서 야, 저놈이 저렇게 북을 세게 치니까 벌써 북이 4개째야 이래요. 저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저 사람은 이거 치는 걸 즐기고 있구나 이 생각을 딱 했어요. 이분이 여러분 이렇게 날씨도 안 좋은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의미로 제가 돌발 퀴즈를 낼 테니 알아맞힌 분들 오늘 엿 팍팍 드리겠습니다. 엿장수가 가위질을 몇 번 할까요? 이래요. 엿장수가 가위질을 몇 번 할까요? 많은 분들이 엿장수 마음대로 인데 저 혼자만 엿 다 팔릴 때까지 이랬더니 마지막에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하면서 엿을 딱 줘요. 엿을 딱 주고 뒤돌면서 자고로 엿을 공짜로 먹는 사람 치고 3대째 재수간살 못 받네 이래요. 제가 2,000원을 딱 줬더니 죄송합니다. 그 대신 제가 들어가서 검은색 가죽백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뭐 그거 했다고 가죽백 씩이나 했어요. 가지고 나온 거 보니까 일회용 비닐 봉투였어요. 시커먼 봉투 아시죠? 거인산에 다 깔깔하고 막 웃으니까 이분이 여러분 제가 비록 엿장수를 하고 있지만 강남에 빌딩 있고 통장에 2억 있습니다. 단 남의 이름으로 돼 있어서 그치. 정말 얼마나 웃었는지 아고 아플 정도였어요.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우리 조직 이렇게 나라가 웃을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뉴스나 신문을 보거나 속 시원한 소식은 없고 정말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많이 터지죠. 그래서 저는 항상 재미있는 것만 보라고 말씀드려요. 또 가슴이 따뜻한 이야기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요 정말 세상이 살만하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마음의 근육, 우리 사람마다 다 우는 아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진상 노릇을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 그래, 제가 저러는 거 보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나 보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라날 때의 환경이 상처투성이었더라고요.
이해가 갔습니다. 또 나 역시도 또 그 역시도 아픈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좀 이해하고 넘어가는 이런 배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TV를 볼 때 늘 재밌는 거 보려고 애씁니다. 모 탤런트께서 무명 시절 얘기를 나와서 하는데요. 자기가 무명 시절에 음주 단속에 걸렸대요. 그래도 좀 자기 유명하니까 알아볼까 해서 나요 나 이계인이요 이랬대요. 경찰이 막 웃으면서 야 저 미쳐서 단단히 미쳤어. 지가 외계인이래 이랬대요. 이계인 씨 죄송합니다. 네네. 그 전에 들었던 내용이었거든요. 네, 또 어떤 탤런트는요 처음으로 출연한 게 포졸 역할이었대요. 그러게나 이거 한마디였답니다. 얼마나 좋은지 4시간을 외웠대요. 그러게나 큐 그러나게 얼마나 긴장하면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추억을 떠올리면서 얘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도 재밌게 들었고요. 말하는 사람도 옛날 무명 시절을 떠올리면서 많이 웃었거든요. 다음은요. 라디오예요. 제가 가끔 듣는 프로가 있는데 그 프로를 본 모든 사람은 작은 거에 행복을 느끼면서 살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거기에 어떤 할머니께서 보내신 엽서입니다. 할머니가 지하철 타서 노약자석 앞으로 딱 갔더니 아가씨가 벌써 앉아 있어요. 아가씨 일어나 여기 노약자석이야. 어머 아줌마가 무슨 할머니예요? 야, 나 젊어 보여서 그렇지 할머니야. 아줌마인데요. 아니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눈 동그랗다면서 아줌마인데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무 화가 나서 아니 일어나라면 일어날 것이 어디서 이렇게 눈을 땡그랗게 쳐다봐 이랬더니 이 아가씨가 어머 아줌마는 눈을 네모나게 뜰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이 할머니가 너무 화가 나니까 이게 어서 눈을 부릅떠 이러니까 그럼 부항 떠요 이런 거예요. 할머니가 더 나겠죠.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어머 아줌마는 머리에 피 말라서 산 사람 봤어요 이런 거.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엽서를 보내셨는데 전 그걸 듣고도 웃었지만 지하철 타고 또 웃었어요. 노약자석 대신에 한동안 이런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젊은이 이 자리가 그렇게 탐나우 어느 좌석 앞에는 꼭 이 자리에 앉아야겠소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 문구가 써 있는 자리에는 젊은이가 못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가 그렇게 탐나는데 앉아 있으면 탐나요 굉장히 탐나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눈속이 따갑겠어요. 근데 요즘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노약자석이 그대를 유혹할지라도 딱 30년만 참으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이걸 보는 많은 분들은 아직도 27년 남았네 25년 남았네 하겠죠. 또 어느 좌석에는 당신이 50년 후에 앉을 자리입니다. 1층을 가는 문구. 할머니가 오래간만에 경로당에 갔어요. 너 요즘 왜 코빼기도 안 비쳐? 나 손자분하고 너무 힘들었어. 야, 내가 손자를 안 보고 편안히 지낼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일러줄게. 첫 번째, 아이에게 사투를 갖추면 절대로 애 안 맡긴다. 이 애미나 새끼, 갓나 새끼는 안 맡기고요. 두 번째, 아이에게 밥을 먹일 때 씹다가 먹이래요. 양양양 씹다 먹이고 더럽다가 안 맡기고요. 셋째, 아이에게 화투를 가르치죠. 화투. 기억상 안 좋다가 안 맡기고요. 넷째, 아이가 코를 흘리거나 밥 먹다 흘리면 걸레질하다 그 걸레 싹 닦아준대요. 더럽다가 안 맡긴답니다. 요즘은요 하나 더 생겼어요. 얘야 애 영어학원 보내지 말아라. 내가 가르칠게 이러면 절대로 애 안 맡긴대요. 예, 손자를 안 보고 편안히 지내는 방법 5가지입니다. 손주는요 올 때 반갑고 갈 때 반갑고 갈 때는 더 반갑대요. 예, 그만큼 이제 애를 보는 게 힘든 탓이겠죠. 착각력 3. 첫 번째가 며느리를 딸이라고 착각하는 여자. 두 번째 사위를 아들이라고 착각하는 여자. 세 번째 며느리의 남편을 내 아들하고 착각하는 여자래요. 그러니까 시집장가 보면은 거기서 딱 관심을 끊으셔야지 너네 현관 비번이 뭐냐 이러면요 부부싸움 납니다. 또 SNS에 친구 신청해갖고 친구 되면요 어머니 저 오늘 애가 아파서 어머니 댁에 못 가요 이런데 SNS 딱 보니까 예 제주도 여행을 가족끼리 간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서로 언성 높이고 이제 얼굴 붉히게 되니까 알고 대처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신문이에요. 신문을 보시되 누가 몇 억 해먹다 사기쳐 이런 거 보면 세상이 더 엉망인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가슴이 따뜻한 이야기나 재밌는 거 이런 걸 보시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보고 한참 웃었던 내용이 있는데요. 닭하고 소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닭이 소에게 야 인간들 이상하지 않냐?
자기네들은 산하 제한을 하면서 왜 우리에게 매일매일 알을 낳으라 그래? 그랬더니 소가 야 그건 덜하지. 인간들이 내 젖을 먹고 자라면서 어느 인간 하나라도 나한테 엄마라고 하는 거 봤냐 이런 거예요. 저 이걸 보면서 야 짐승들이 우리 인간을 바라볼 때 말을 못해서 그렇지 꼴분 견도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자 할 때 긍정적이고 재미있는 것만 보려고 하면요 그런 것만 눈에 들어오거든요. 이 스튜디오 안에서 빨간색만 찾아보세요 이러면 빨간색 외에는 다른 건 안 보이거든요. 검은색을 찾으세요 하면 검은색 외에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거 재밌는 것만 보세요 이러면 즐거운 것만 눈에 보인다고 생각되니까요 그런 것만 꼭 찾으시기 바라겠어요. 네. 네, 재미가 형성이 되려면요 생각의 관점,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남들이 이렇게 보는데 난 재밌는 요소가 눈에 들어오면 그 재밌는 사람이 되는 하나의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모 대학교 앞에서 학생이 지나가 할아버지를 물어봐요. 할아버지, 연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죠? 서울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죠? 이렇게 대학을 위치를 물어봤어요.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이보게 그런 대학 들어가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국영수 중심으로 그랬대요. 위치를 물어봤는데 입학하는 방법으로 아신 거죠.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는 거.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교문 앞에서 전단지를 어떻게 하면 받을까요? 우리 전단지 길에서 주면 안 받거든요. 뭐 껴주는 게 괜찮으면 받아도 웬만하면 안 받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전단지를 줄 때 어떻게 하면 받을까요? 하고 물어보니까 보여주면서 간다, 주머니에 넣어준다. 가장 괜찮은 대답은 전단지를 꼭이 입고 있어 지나가는 사람마다 주면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 본대요. 네, 전단지를 10,000장을 뿌려도 전화 오는데 한두 통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꼭이 입고 있던 전단지를 딱 봤는데 뼈다구 해장국 속으로라도 내가 한번 읽으면 저는 광고 효과 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거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은 시장을 갔더니요 이게 생선 가게인데 죽은 척하는 생선 10,000원에 5마리, 펄펄 뛰어서 바람난 생선 10,000원에 2마리. 그 문구를 보면서도 막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는 요소만 찾으려고 하니까 제 눈에 그런 것만 보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재밌는 이야기를 누구한테 전하려고 하면요 생각이 안 나요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연상을 해보려 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술 중에서 도수가 가장 센 술, 뭐 어떤 분은 뭐 고량주 막 이렇게 얘기해요. 술 중에서 도수가 가장 센 술, 입술, 몇 도, 졸도. 또 성공한 사람이 좋아하는 술, 처세술. 엔지니어가 좋아하는 술, 기술. 우리 아이들이 아주 재밌어하는 술, 마술, 요술. 제 아들이 5살 때 문방구에서 장난감 비행기를 사갖고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돈을 안 냈더니 꼬마야 돈 내고 나가야지. 소꿉장 낼 때 가짜 돈을 냈대요. 꼬마야 진짜 돈을 내야지 이랬더니 비행기도 진짜 아니잖아요 이랬대요.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어머 아들이 천재인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이야기가 이미 재미있는 유모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제 아들 이야기로 제가 바꾼 거거든요. 또 제가 친정이 인천인데 결혼해서 서울에 살면서 엄마를 보러 갔어요. 야, 너 결혼해갖고 바쁘다고 했더니 웬일로 친정 나들이를 다 했냐. 그러시면서 엄마가 맛있는 밥을 할 동안 눈 좀 붙이고 자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눈을 붙이고 자다가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길래 문을 딱 열어봤더니요. 한 상을 잔뜩 차려주시고 밥을 마지막으로 푸시는데 밥에 코가 뚝 빠지는 거예요. 엄마 밥 생각은 없는데 다음에서 먹을게 하고 왔어요. 근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엄마의 성의를 무시한 게 너무 미안해서 또 갔어요. 네가 웬일로 친정 나들 이렇게 자주 하냐. 엄마가 밥을 할 동안 이거라도 마시고 있어라. 식혜를 한 대접 갖다 주시길래 제가 한 대접 먹고 또 한 대접 먹고 아니 엄마 혼자 사는 엄마가 언제 식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네가 밥을 안 먹고 가서 그거로 식혜를 했다 이런 거예요. 이것은 올 것은 언제든지 오고야 만나는 유머인데요. 목사님과 식혜라는 이야기에 목사님 빼고 저희 엄마를 집어넣으니까 제 유머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재밌는 이야기에 내 이야기를 집어넣으면 네, 이것이 재밌는 내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료는 제가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다 드리거든요.
말씀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또 TPO에 맞게는요, 애드립 주변에 잘하시는 분들 보면 시간, 장소, 상황을 잘 맞추는 겁니다. 요걸 잘하시는 분이 애드립이 강하다고 표현하시는데요. 많은 유머를 암기라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인형 뽑기를 하는데 달랑 하나에서 뽑는 거와 가득 차 있을 때, 걸릴 확률은 가득 차 있을 때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머를 암기를 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많은 유머는 언제든지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요소를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요. 항상 TV, 라디오, 신문을 활용하시고요. 재미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배려심 있고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사람을 보면요 꼭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쟤는 뭐가 어떤 것 같아. 쟤는 얼굴 딱 보니까 피부가 안 좋은 것 같아. 쟤는 인간성이 안 좋은 것 같아. 우리 이런 선입견에 의해서 사람을 마음대로 판단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사람을 딱 보면 긍정적인 거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칭찬거리가 뭐 있나. 오늘따라 정말 눈썹을 예쁘게 그리셨네. 오늘따라 핑크빛 립스틱이 너무 마음에 드네. 이렇게 긍정적인 걸 보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재미는 바로 여유에서 나오기 때문에, 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요. 재미는 반드시 즐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재밌는 사람들 주변에는 많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요. 정보를 다 받을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떻게 그 많은 정보를 다 알고 있니요? 어디에서 강사 모집한다? 빨리 원서 내라. 어디에서 무슨 정보가 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 많은 정보를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그런 정보가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나 홀로 공주님 많으시죠? 나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람과 더불어 우리가 살면서 가장 성공한 삶을 살려면요, 세 사람의 친구만 있으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께서 말씀하신 건데,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첫 번째,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멘토가 있으면 되고요. 두 번째, 내가 하는 일에 보람과 가치를 느끼면 된답니다. 저는 집순이에요, 밥순이에요, 할 줄 아는 게 밥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밥을 해서 가족들이 맛있게 먹으면 이것도 보람과 가치거든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누가 귀하게 생각을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보람과 가치를 느끼고요. 세 번째는 일과 사생활의 조화로움. 일은 일이고 사생활은 사생활 이러는데요. 안에 있던 일을 가지고 나와서 밖에 나와서 고민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밖에 일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괜히 가족들에게 화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멘토가 있으면 되고요. 두 번째, 일과 사생활의 조화로움. 세 번째, 내가 하는 일에 보람과 가치를 느끼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남들이 보기에 하찮게 느껴지는 일을 하더라도 내 만의 보람과 가치를 느끼면 저는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오래 살려면요, 세 가지 티벳 속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가요, 먹는 걸 반으로 줄여라. 두 번째는요, 걷는 걸 2배로 해라. 세 번째는 웃는 걸 3배로 웃어라. 이거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위인들의 일화를 많이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보면은 링컨 대통령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사셨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이 이래요. 댁이 살아가는 걸, 링컨 대통령이 사는 걸 봤어요, 이렇게 따지는 분이 있어요. 웃자고 하는데 축자고 덤비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책을 통해서 알지 그 시대에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링컨 대통령의 일대기를 보면 이제 더글라스 선거 유세를 하는데 더글라스가 딱 올라가더니,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보시는 저 후보는 금주령이 내렸던 그 시기부터 지금까지 술을 팔고 있습니다. 위법이지요. 저 사람을 뽑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링컨이 맞습니다. 저는 금주령이 냈던 그 시기부터 지금까지 술을 팔고 있습니다. 위법이지요.
저의 유일한 고객은 바로 더글라스입니다. 이런 거요. 더글라스가 당황해갖고 국민 여러분, 저 사람의 말을 믿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두 얼굴을 가진 이중인격자입니다. 링컨이 여러분, 제가 만일 두 얼굴을 가진 이중인격자라면 왜 오늘같이 중요한 날 이 못생긴 얼굴을 나왔겠습니까? 이랬대요. 멋지게 한 방을 날린 거죠. 얼마나 무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화를 낼 필요 없고요. 이 평소에 재미있는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멋지게 한 방을 날리는 거. 또 처칠 영국 수산 처칠은요, 선거 유세 때 상대이 딱 올라가더니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사람은요 아침에도 아주 늦게 일어나는 게으른 후보입니다. 저 후보를 뽑아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칠이 맞습니다. 저는 이상하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만일 저 후보도 나처럼 예쁜 마누라를 얻었다면 아마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힘들었을 겁니다. 이랬대요. 멋지게 한방. 네, 통쾌하죠. 네. 이제 건배사를 원하시는 분들 제가 다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어느 장소에 가시든지 술을 못 드시면 물 한 컵으로도 분위기를 살리는 거예요. 9988 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살하고 사랑에 빠지자. 2, 3일했고 죽자인데 제가 바꿨어요. 23살하고 사랑에 빠지자. 우리가 어떻게 갑자기 23살 사랑에 빠지겠습니까? 근데 기분은 좋잖아요. 당나귀, 당신과 나의 귀한 만남을 위하는데 제가 바꿔봤어요. 당신과 나의 만남을 귀신도 모르게. 네. 백두산, 100살까지 두 발로 산에 오르자. 제가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는 건배사를 불어로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영어도 못하면서 불어 이래요. 잔을 드세요. 마셔 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셔 불어. 멘붕 맨날 붕붕 뜨는 날이 됩시다. 우하하 우리는 하늘 안에 하나뿐인 MBC 방송이다. 뭐 이런 거. 네, 기분 좋잖아요. 한번 건배사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스토리 건배사인데요. 스토리 건배사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날의 사건 사고를 가지고 건배사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분이 오늘 생일입니다. 이분의 생일을 한턱 내라 한턱 내라. 오늘 이분 자제분이 명문대학교에 합격했답니다. 합격을 축하한다 축하한다 축하한다. 이런 게 뭐 어렵겠습니까? 어떤 툴이 있다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재미는 이렇게 고정관념을 깨는 게 재미, 창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또 기존에 것은 말 만들기. 저는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데 칭찬을 가지고 재밌게 만들었어요. 칭찬은 임산부다,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칭찬은 고스톱이다, 때와 장소가 필요 없다. 칭찬은 불감하다, 마음의 독소를 뽑아낸다. 칭찬은 현금카드다, 어디서나 통용된다. 칭찬은 풍선이다, 몸이 나를 것처럼 가벼워진다. 칭찬은 떼쓰는 아이다, 안 들어줄 수 없이 만든다. 제가 이걸 한 50여 개 만들었는데요. 재밌게 만들었습니다. 네, 인간관계에 정말 굉장히 중요하죠. 인간관계의 법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관계의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집신의 법칙이에요. 집신도 짝이 있다고 해서 나에게 맞는 사람을 선호하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을 원하시지 말고 내 적은 숫자라도 진실하게 대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거울의 법칙입니다. 거울은 내가 웃기 전에 절대로 웃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웃는 얼굴로 다가서는 거. 세 번째는 노크의 법칙입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다가오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노크를 하는 거예요. 집신의 법칙, 거울의 법칙, 노크의 법칙. 네, 기억하시고 한번 실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바로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존감이 없어졌다. 나는 인생에서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항상 외치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거울을 보고 내 인생의 전성기는 오늘부터 시작이다. 넌 건강해. 너는 신나. 너는 운이 좋아. 건강했으면 좋겠어. 이거는요. 건강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래요. 난 신나. 건강해. 운 좋아. 이렇게. 이 불안감이 오히려 희망을 저는 갉아먹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현금, 지금, 소금. 이거는 이 현금 얘기하는 분들은 우리 아내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금, 황금, 지금, 소금. 그래서 우리 아내도 알고 있나?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세 개만 얘기해봐. 이랬더니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비상금, 지금, 입금 이러면 네, 비상금을 남편이 나에게 입금시켜주면 굉장히 좋겠죠. 또 미수금, 지금, 입금하면 못 받는 돈을 받았으니까 또 공통같이 쓰겠죠. 또 네, 퇴직금, 반금, 입금이면 퇴직을 했기 때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겠죠. 그래서 우리는 현금, 지금, 입금보다는 황금, 지금, 소금해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앞에 대하고 있는 그 사람, 또 내 옆에 있는 내 짝꿍, 우리 가족 정말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랑 비교하시지 말고 항상 내가 만나는 오늘 이 순간에 그분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내려놓을 거 내려놓으시고 좀 재밌게 사시라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꼭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옥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